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전문성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빠르게 훑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일과 실제 고객 사례를 떠올려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는 나의 전문성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전문성이 단순히 많은 지식을 보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정의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의 조합인지입니다. 화면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에 어떤 관점으로 전문성을 바라볼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AI와 결합할 수 있는 컨설팅 자산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전문성 캔버스에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눈에 보이는 문장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서비스나 프로그램처럼 반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전문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전문성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겪는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여러 선택지 가운데 적절한 방향을 판단하고 실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념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문제를 이해하는 재료이고 경험은 상황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실행 방법이 더해져야 고객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전문성이 됩니다. AI는 자료를 찾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 대안을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정하고 상황에 맞는 답을 선택하는 역할은 여전히 사람의 전문성에 해당합니다. 이제 AI가 전문성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신입이나 주니어 지식 노동자들이 생성형 AI를 단순한 문서 작성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AI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바꾸고 동료와 협업하는 방식과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일수록 판단, 창의성, 리더십과 같은 인간 중심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지식을 많이 외우는 능력보다 AI가 만든 결과를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직무별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을 많이 암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AI 세무 도구가 제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절세 방법과 위험 요소를 설명하는 역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은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고객의 현금 흐름과 신용 상태, 결혼이나 은퇴와 같은 생활 변화를 읽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단순히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상태와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고 적절한 교육 과정과 관리 방법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자신의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막연하게 나의 강점을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나를 찾아오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경험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바탕으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고객에게 전달할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워크숍은 3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전문성 캔버스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 AI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AI와 결합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업무에서 내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비용, 위험, 고객 만족도, 실행 가능성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는지 정리하면 나만의 전문성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화면의 프롬프트는 실습할 때 바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해온 업무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AI에게 나의 경험에서 전문성 후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표현인지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해결하려는 고객의 문제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용이 실제 업무나 고객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고객이 상담이나 서비스로 바로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제 자신의 경험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컨설팅 언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직함이나 회사 이름을 제외해도 나의 전문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여러 답을 제시했을 때 내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이 3가지가 분명해지면 나의 경험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자산이 됩니다. 활동을 진행할 때는 처음부터 멋진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경험과 사례를 편하게 적은 뒤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제와 판단 기준을 찾아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개인 작성 시간을 가진 다음 2~3명씩 서로의 내용을 읽어보고 어떤 고객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더 쉬운 고객 언어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듈에서 활용한 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신입과 주니어 지식 노동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뿐 아니라 협업 방식과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PwC의 2026년 보고서에서는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일수록 판단, 창의성, 공감, 리더십과 같은 인간 중심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킨시의 연구에서는 AI 활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도구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리더십과 업무 흐름, 조직의 변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AI 시대의 전문성이 지식 보유보다 문제 정의와 판단, 실행 능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